제2장 극한과 도함수를 공부합니다. 우리는 교재 제2장에서 극한이란 개념을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장의 후반부에서는 미분계수, 도함수 이와 같은 용어들을 공부할 것이고, 이어서 교재 제3장에서는 미분법을 배웁니다. 즉 여러 함수들을 미분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 교재 4장에서는 미분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응용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극한은 우리 주변에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교재 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접선을 다루려고 한다든가, 또는 물리학에서 보통 사용하는 속도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이와 같은 문제에서 빈번하게 극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장 1절에 보면 여러 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2장 1절에서 예제 1번 하나만 설명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보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서 선생님이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장 1절 어떤 예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y = x의 접이라는 포물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포물선 위에 한 점 1,1에서 접선을 그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 하나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지기만 하면 주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교과정 이후부터 접선 문제는 많이 해와서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는 점의 좌표가 a, b고 기울기가 만약에 m으로 주어졌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울기가 m이었다면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 되는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y 좌표, 그리고 기울기 m, 그리고 x 좌표로, 자, 이화체에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y = x의 접이라는 포물선 위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y = x의 접이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이 포물선 위에 한 점이 1,1이라 보겠습니다. 1,1이라는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그으려고 하는데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지나는 점의 좌표는 1,1로 주어졌으니까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1,1이라는 점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의 x좌표가 1인데요. 1 오른쪽에 있는 점 2에서 1 왼쪽에 있는 점 0에서부터 점차 1에 가까워지는, 즉 2에서 1에 가까워지고 0에서 1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대략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2, 1.5, 또 1.1, 1.0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까워진다면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음같이 표현됩니다. 만약에 2일 때 한 점에서 곡선상의 점이 Q였다면 1.5일 때 여기쯤에 있겠죠. 1.1일 때 여기쯤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점차 빨간색 접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볼까요? 0에서 출발하면 Q가 여기 있다고 본다면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0.5가 있다면 이렇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0.9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갈 테니까 점차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가 1이었다면 그 근처에 있는 점에서 가까워질 때 점차 이 빨간색 직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요 1이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점차 가까워지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교재에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즉 우리 교재에 보면은 처음에는 점이 여기쯤에 있을 때 접선,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있을 때 접선, 이런 식으로 그림이 6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위에 3개는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고 아래 3개는 왼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기울기가 대략 2에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맞는지를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미분 계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수치적으로 그림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2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와 같은 문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대략 2로 추정이 되고 1,1을 지나니까 이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은 y-1은 2, 그리고 x-1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제 2번과 예제 3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극한 문제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2장 2절에서 다루는 함수의 극한은 계산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필산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즉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해 본다든가 아니면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해 보고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2장 2절은 그냥 가볍게 극한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것은 교재 2장 3절에서부터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같은 그래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면 y =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포물선의 일부분이고요. 이 포물선을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이 곡선을 따라서 내려올 것이고 2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이 곡선을 따라서 올라갈 텐데요. 그림으로 쭉 보니까 x가 2에 가까워질 때 곡선이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대략 이 값이 4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기로 쭉 계산해 보니까 2보다 큰 상태에서 접근하나 2보다 작은 상태에서 접근하나 대략 이 전체 함수값이 대략 4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림상으로나 또는 계산기상으로나 우리가 x가 특정 점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벌어질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때 우리는 주어진 함수는 특정한 점에서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극한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호로 다음같이 쓸 것입니다. x가 특정한 점을 a라 놓겠습니다.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극한이 l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x는 a가 아닐지라도, 즉 x가 a가 아닐지라도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x가 a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요.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가 일정한 상수값입니다. 일정한 상수 l에 가까워질 때 이것을 기호로 다음같이 써서 표시합니다. 기호로 x가 a에 가까워지는 것을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일 때 함수 fx는 l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표현도 주로 사용합니다만은 더 간결한 표현으로서 이런 표현을 주로 선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살표로 되어 있고 여기는 등호가 되어 있어요. 리미트 기호가 붙어 있으면 fx의 극한값은 l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등호로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기호로 이것으로 나타내고 이 l을 우리는 함수 fx의 x =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의 이해됐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함수가 하나 주어졌을 때 x가 특정한 점에 가까워질 때 함수 fx가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주어진 함수는 x = 그 점에서 극한값 얼마를 갖는다 라고 약속하고, 이런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도 하지만 요 위에 있는 기호를 써서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극한에 관한 정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극한에 관한 정의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예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필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의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을 활용해서 확인해 보는 게 이 2장 2절의 주된 학습 방향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필사하는 것은 2장 3절에서부터 할 것이고요. 그래서 2장 2절에 있는 여러 예문들은요, 그림을 통해서 또는 도표를 통해서 이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도 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인데요. x가 1에 가까워지면 분모가 여기 되니까 불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x는 1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눗셈으로 저기 되면서는 분모가 여기 되면 불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재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 점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거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보면 x가 0으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가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꼴을 우리가 보통 통틀어서 부정형이라 얘기를 합니다. 부정형은 우리가 쉽게 그 극한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앞에 들었던 예문과는 또 다릅니다. 앞에 들었던 예문은 2에 가까워질 때 여기다 2를 하나 넣어보세요. 2는 4,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대략 4에 가는 게 맞네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형태의 모양이라서 그 극한을 예측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꼴을 통틀어서 우리는 부정형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부정형과 관련된 극한은 뒤에 가면서 하나하나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확인해 보니까 시각적으로는 더 이상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이 보여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산기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니까 이 값이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x가 1에 가까워질 때 이 극한이 2분의 1에 가까워집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한 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가까워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 극한이 구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느 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한 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겉보기로는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해본 거예요. 1일 때 그리고 0 근처에서 0의 오른쪽에서 1일 때 또는 마이너스일 때 오른쪽 0.5 마이너스 0.5 0.1 마이너스 0.1 이렇게 해서 좌우에서 계속 t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전체 식에 대한 극한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쭉 봤더니 1.6, 1.66667 이렇게 되는데요.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계속 이어지면은요 0.16666 이렇게 가서 0.1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대략 얘는 6분의 1입니다. 대략이 아니라 이 값은 6분의 1이에요. 극한값 자체가.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대략 이 극한이 6분의 1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책에 보면 주의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산기에 의해서 극한을 계산할 때 꽤 많은 문제가 손쉽게 그 계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계산기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정도 되는 값에서 미루어 볼 때 대략 0.1666 이렇게 가서 6분의 1에 수렴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더 자세하게 0.01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계산하게 되면은 값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또 도표를 통해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략 마이너스 0.1과 플러스 0.1 정도 되는 부분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5 되는 범위에서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이 그래프 0에 가까워질 때 주어진 값은 여기 보세요. 0.16 정도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봐도 대략 여기가 0.16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의 결과와 그래프의 결과가 얼추 맞아 떨어져서 대략 이런 값에 수렴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보다시피 이 x의 범위를 더 확대해 가지고 더 잘게 확인해서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10의 7승분의 1까지로 더 촘촘하게 확대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컴퓨터 그래프가 이렇게 어느 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동하는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곧 말 그대로 컴퓨터 같은 걸 계산할 때 이런 문제를 항상 조심하면서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결국은 이 컴퓨터 그래픽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는 절차도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극한을 계산한 문제를 2장 3절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역시도 x가 0에 가까워질 때 분모 0이 돼서 불능이 돼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부정형입니다. 직관에서 극한이 구해지지 않고요. 보다시피 x가 0일 때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함수의 극한값을 유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0의 왼쪽으로 갈 때 얘를 따라가고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얘를 따라가니까 대략 1에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도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인데 계산기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보고 좀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0.0001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이걸 무심코 만약에 소수점 둘째 자리만 계산하면 이 극한이 0으로 간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 극한은 0.0001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로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가 유효한지를 보고서 반올림이 되지 않으면 절사라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약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게 되면 무심코 0이라고 계산기상으로는 0이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0.0001이 됩니다 라는 것. 그래서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이 실제 정확한 극한값이라는 거에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유효숫자 자릿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라 불려지는 어느 한쪽만의 극한을 따져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함수는 0보다 클 때는 1로 약속되어 있고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마치 계단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계단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 함수를 처음 고안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헤비사이드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헤비사이드는 다음 같은 함수를 찾아낸 거예요. 여기 헤비사이드의 이니셜 따서 이제 H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가 0보다 작으면 0이에요. t가 0보다 작으면 0이고 t가 0보다 크나 같으면 1이고 여기는 1이 0이 들어갔고 0인 0이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오다가 계단 모양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점프를 했죠. 요 단위 길이만큼을 점프해서 이걸 보통 단위 계단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단위 계단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함수는 원점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리고 0의 왼쪽으로 접근할 때는 이 그래프를 따라가니까 0이 될 것이고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이 그래프를 따라가니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위첨자 마이너스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좌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경우, 이건 독립변수가 t였군요. 그러면 t로 써야 되겠네요.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위첨자 플러스를 써서 표시하기로 하고요. 0의 오른쪽으로 접근하면 이 직선을 따라서 가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할지라도 좌우 극한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원점에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약속할 때는 왼쪽에서 오는 극한과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럴 때만 그 점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 각각은 존재했어도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헤비사이드 함수는 원점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헤비사이드 함수에서 본 것처럼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말로 다 설명했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기호를 써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x가 a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위첨자 마이너스를 써서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떤 상수값, 이 함수 fx가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진다면 이 극한값을 함수 fx의 x = as의 좌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좌극한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a-0 이렇게 표시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학 기호는 가급적이면 더 간단하게 쓰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대학교 과정에서 스튜어트 교재는 이렇게 위첨자에 마이너스 써서 좀 더 간결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극한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값을 함수 fx의 x = as의 우극한값이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플러스를 붙인다는 것, 우극한값이라는 거 이해됐죠? 그리고 함수 fx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점에서 극한값을 갖는다는 것은 그럴 필요충분 조건은 우극한값하고 좌극한값이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질 때만 한 점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위첨자에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없는 경우에 극한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을 때는요. 필요하다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동시에 따져봐야 될 경우가 있다면 그걸 따져서 우리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므로 해서 극한이 있다 없다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우 극한을 구하는 문제에 관련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GX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약간 흐릿하게 보일 테니까 선생님이 좀 다시 덧칠해서 볼게요.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구멍이 뻥 뚫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GX의 그래프입니다. 이 GX의 그래프를 통해서 2의 좌극한, 우극한, 2에서의 극한값, 5의 좌극한, 우극한, 5에서의 극한값들을 순차적으로 다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의 좌극한, 2의 우극한을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의 좌극한을 계산하니까 얘를 따라 올라가는군요. 그래서 3이 되는구나. 이거 그냥 바로 여기다 쓸게요. 3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2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얘를 따라 내려오니까 1에 가까워지죠. 이 극한이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2에서의 극한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좌극한 값은 3, 우극한 값은 1이니까 이 2에서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5의 좌극한을 계산합니다. 5의 좌극한, 여기에 좌측으로 가니까 얘를 따라가죠. 여기를 잘 보니까 대략 2로 가는군요. 그래서 얘는 좌극한 값이 2예요. 우리 앞서 얘기했었죠. 한 점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극한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앞의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5의 우극한도 얘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극한은 얘를 따라가고 우극한도 얘를 따라가니까 전체적으로 2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의 우극한도 2예요. 그래서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일치하니까 5에서의 극한 값은 2가 됩니다. 근데 5에서의 함수값은 1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극한 값은 함수값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극한 값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점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이 극한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sin x분의 파인데요. 여기 꼭 파이가 아니라도 상수 1이라도 상관없습니다. sin x분의 1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기다 1 대신에 파이를 쓴 것 뿐이고요. 자,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이 그림사로 보면 대략 이 정도 되면 극한 값을 다 함수값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x가 0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거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이 그래프가 무한히 계속 진동합니다. 이 왼쪽에서 올 때도 무한히 계속 진동을 해서 그 극한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형 형태인데요. 극한이 판단되지 않는 구할 수 없는 형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x의 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제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도표를 통해서 계산기를 계산한 그 표를 하나하나 표현을 해놨습니다. x가 0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쭉 뻗어 올라가죠. 계속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쭉 뻗어 올라가고요. 0의 왼쪽으로 갈 때도 이 그래프를 따라 올라가니까 쭉 뻗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없이 계속 증가 상태에 있을 때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바로 무한대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 무한대는 값이 아닙니다. 무한대는 실수값이 아니에요. 그냥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냥 수학 기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커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나 3처럼 이렇게 어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의 집합 안에는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의 집합을 표현할 때는 구간으로 표시할 때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양끝이 안 들어가게끔. 왜냐하면 무한대는 수의 집합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냥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전체 실수의 집합을 R로 표시한다면 R과 같은 집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특정한 점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 값이 한없이 커지게 될 때를 우리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한극한이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한대에서의 극한에 대한 정의를 해보도록 할까요? 앞서 여기서 우리가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가 l이라는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표현했고 l을 극한값이라 얘기를 했다면 이제 l 대신에 무한대를 쓸 거예요.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특정 값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게 상수라면 이 L에 수렴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 여기가 무한대가 되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극한을 다루다 보면 용어가 수렴이라는 용어와 발산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함수의 발산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x는 특정한 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함수 fx가 계속 커지는 상태를 우리는 발산이라 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또는 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또는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는 경우도 마이너스 값으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a의 오른쪽으로 갈 때 이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서 쭉 뻗어 올라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갈 것이고, x가 a의 왼쪽으로 갈 때 역시 얘를 따라 쭉 올라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반대로 x가 a의 왼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x가 a의 오른쪽으로 갈 때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다 무한극한 또는 이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한대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특히 이런 그래프에서 우리는 용어를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요. 수직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x가 어느 특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데요. 함수 fx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x 이퀄 상수꼴을 우리는 수직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수직점근선이란 말이 나타났어요. 수평점근선은요, 좀 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수직점근선 어렵지 않습니다. 수직점근선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는 x가 특정한 점에 가까워질 때 함수 f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말합니다. 이때 우극한이나 좌극한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빨간색 직선 x 이퀄 a가 수직점근선, 이 파란색 그래프에 대한 수직점근선 역할을 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예문에서 수직점근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꼴을 우리가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주어진 것을 유리함수라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유리함수는 직접 나눗셈을 했을 때 목과 나머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은 2가 되고 x-3분의 통분하면 2x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이 같이 되죠. 이 2가 몫에 해당되고요. 6이 나머지에 해당됩니다. 이거 직접 나눗셈을 한 거예요. 즉 2x를요. x-3으로 나누면 빼면 이거 지워져 이게 되잖아요.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거든요. 보통 이렇게 유리함수에서 몫을 옆에다 내려쓰고 나머지는 나누고자 했던 인수의 위에다 올렸으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은,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직접 이렇게 나눗셈을 했을 때,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1차식분의 1차식꼴이라면 몫은 상수로 나오고요. 나머지도 상수가 되고, 자, 여기가 1차식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값. 당연히 불능이죠. 그래서 얘가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x 이퀄 3에서 이 그래프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x 이퀄 3을 지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몫은 y 이퀄 2라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수평점근선의 역할을 합니다. x 이퀄 3은 수직점근선, y 이퀄 2는 수평점근선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는, 특히 1차식분의 1차식꼴로 주어지는 이런 유리함수는 수직점근선이 되는 x값은 3이고 수평점근선이 되는 y값은 2가 됐으니까 이 그래프는 3,2라는 점의 대칭이 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가 양수가 되면은요, 나머지가 양수가 되면 이 수평점근선과 수직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치 여기에 좌표축이라 본다면 1사분면 3사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쌍곡선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나머지가 음수면 여기하고 여기가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x 대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0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0을 지납니다. 그리고 직각쌍곡선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래프가 대칭으로 그려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교재에 있는 이 그래프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고요. 이제 x가 3의 오른쪽으로 갈 때의 극한과 3의 왼쪽으로 갈 때의 극한을 요구하고 있네요. x가 3의 오른쪽으로 접근합니다. x가 3의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는 얘를 따라 쭉 뻗어 올라가니까 얘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군요. 그리고 x가 3의 왼쪽으로 접근할 때는 이 곡선을 따라서 내려가니까 왼쪽에서 접근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각각이
앞에 거는 플러스 무한대, 뒤에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듯이 x 이퀄 3은 앞서 정의한 것처럼 수직 점근선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직 점근선의 정의로부터 x가 특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질 때 y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그런 x 이퀄 상수를 수직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와 같이 1차 식분의 1차 식골 같은 경우는 항상 수직 점근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는 그런 그래프예요. 자, 우리는 이어서 수직 점근선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예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삼각함수의 탄젠트 x의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교과정을 통해서 탄젠트 그래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요. 자,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각각 2분의 파이 레디안인데요. 왜냐하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죠. 코사인은 2분의 홀수의 파이에서 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등에서는 코사인이 0이 돼서 불능이 되니까 이 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제 요 범위, 각각의 요 범위 안에서는 탄젠트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 탄젠트는 수직 점근선을 갖고 있는데요. 그림을 잘 보세요. 2분의 파이의 왼쪽으로 접근할 때 함수는 플러스만 들어가죠. 2분의 파이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함수는 마이너스만 들어가죠. 그래서 x 이퀄 2분의 파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등등등 2분의 홀수의 파이에서 언제나 수직 점근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이퀄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 n은 정수라 놓겠습니다. 얘가 바로 수직 점근선의 역할을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n이 정수니까 0을 대입하면 2분의 파이 얘가 나오고요.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3파이 오른쪽이 나오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n은 정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수직 점근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우리 하나를 더 해볼까요? 바로 로그입니다. y는 이퀄 로그 x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로그 x도 역시 수직 점근선을 갖는 대표적인 그런 예문입니다. 그리고 극한값이 0의 오른쪽으로 갈 때의 극한이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거든요. ln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ln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x가 0의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이 lnx는 마이너스 무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할 때 로그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극한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발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0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 전체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갔으니까 로그 x는 y축이 즉 x 이퀄 제로가 수직 점근선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교재 2장 1절에서 극한이 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많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살펴봤었고 2장 2절에서는 일일이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또는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극한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몇 예문은 극한을 유추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계산기의 어떤 특징상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계산기나 또는 그래프로 어느 정도 유추가 됐을 때 당연히 우리는 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극한을 찾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2장 3절에서 극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배울 것이고 이와 같은 성질들을 이용해서 극한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